제대로 해야죠. 검사할 때마다 우리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 5월 5일 날 대중교통시설과 그리고 이 공공실내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대해서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벌금 등 처벌은 유예하는 그러한 행정명령을 수정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원래 예정대로 하면은 내일 5월 13일부터는 이제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반복적인 위반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판결을 통해서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시행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범시민대책위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와 그리고 의결 결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유지하되 벌금 등 처벌을 바로 할 것이 아니라 계도와 홍보 기간을 연장해서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착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모아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수용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된 행정명령은 유지하되 앞으로 2주간 5월 26일까지는 고발이나 처벌 조치를 하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행정명령이 계속 유지된다는 의미는 택시나 버스나 또 지하철 공공시설 관리자가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만약에 택시 같은 경우 마스크를 끼지 않았다고 승차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시 기사도 보호하고 그리고 또 승객들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처벌은 유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행정명령의 형식은 유지하는 것이 승차 거부 또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범시민대책위원회에 다수 위원들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같은 관련된 행정명은 유지하되 처벌은 유예하자 라고 결론을 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시장으로서 그 시민대책위원회의 이 논의와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논의 과정에서 깜빡 잊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나왔던 사람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면서 마스크를 배부해드리는 것, 그리고 마스크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게 공적 마스크를 제공해드리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버스 정류장이나 또 지하철 역사에서 마스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시민들께서 지난 2월 3월에 보여주셨던 놀라운 시민정신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만들어서 우리 대구 시민과 대구 공동체를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지켜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이 있습니까?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금 현재 5월 5일 날 행정명령은 5월 31일까지 5월 말까지로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이제는 완전히 취소해도 될지 아니면은 지금 수정된 형태로 이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것이 옳을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5월 26일 날 있을 범시민대책위원 지금 유흥업소하고는 지금 행정명령 어제 내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반 일단 술집들도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시에서 좀 추가적으로 뭐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까지를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어떤 쪽은 집합 제한으로 갈 건지에 대한 많은 논의를 거쳤고 지금 클럽이나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클럽이라든지 콜라텍이라든지 감성주점이라든지 이런 쪽은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려서 원천적으로 감염원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내린 거고요. 그다음 친지 단위로 이렇게 오는 것은 그거는 지금은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 그 음식생활 방역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집합 명령을 금지하거나 영업 자체를 제한을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생활 방역은 경제생활과 일상생활은 하면서 방역을 함께 병행. 버스라든 택시에서 안 쓰면은 이제 승차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그런 것까지 또 공공시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공공시설도 이게 우리 사회가 2m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지금 생활 방역으로 가면서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마스크 쓰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 쓰기를 꼭 하자라는 그런 강한 방역 당국의 의지를 전하는 것이 공공시설 그것도 대중교통에서 많은 기간 동안 우리가 지하철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가 하루에 한 33만 정도가 쓰세요 그러면 나눠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240여 명 가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16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메시지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지 그걸 잘 지키는 우리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그분들을 처벌하려고 하는 수용해서 따르기로 한 것이 오늘 행정명령을 수정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쓰도록 할 것이냐 그걸 위해서 그러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것 자체가 정말 고의적이고 반복적이고 그래서 또 벌금이나 처벌을 할 수 있는 거 판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소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재판에서 벌금형을 부과를 해야 벌금이 주어지는 거지. 그래서 그 과정과 절차 굉장히 본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마스크 착용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당장 벌금을 받는 우리 대구 시민들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또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스크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강구해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현재는 이 대구시가 제공하는 마스크를 깜빡 잊어버리고 안 쓰고 오신 분들에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각 택시들마다 그리고 버스마다 그리고 지하철 역사에 마스크를 기사나 또 관리하시는 분들 방역 요원들에게 다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그러나 모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게 또 공적 마스크가 지금 대구시라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이 공적 마스크를 대구시가 구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식약처에서 주는 만큼만 지금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도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개대 홍보 기간 동안 미처 실수로 깜빡 잊어버리거나 나오면서 마스크를 이동 과정에서 손상해서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못 끼는 분들에게는 홍보 계도 기간 동안은 마스크를 나눠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정말 마스크가 구입이 힘에 버거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지금까지도 많은 마스크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식약처와 얘기해서 그분들을 위한 마스크 취약계층들을 위한 마스크는 구입해서 제공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그리고 마스크 오브제로 인해서 지금 이 상시적으로 구입 못하는 부분들을 해결할 방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역사에서 전에 티켓을 사듯이 좀 공적 마스크를 갖다 놓고 일정 부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게 가능할런지는 모르지만 서울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자판기를 한번 설치한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방안을 통해서 시민들께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키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치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월 26일까지가 계도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예. 오늘 아침에도 영상이 공개됐지만 일부 클럽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에 환자가 발생해가 난리를 집에서는데도 불구하고 클럽에서는 한마디로 침 뱉고 담배 피고 마스크 안 끼고 이런 사람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마스크 안 끼고 굉장히 위험한 시설, 마스크가 안 끼일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시설, 그리고 또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이 어려운 클럽 같은 데는 아예 집합 금지 명령으로 문을 못 열도록 하는 조치를 지금 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시대에서 마스크는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마스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가 구정 연휴 동안 17번 환자가 대구를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얼마나 놀라고 우려했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17번 환자는 동대구역에 내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동대구역을 떠날 때까지 집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전파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럽이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우리 대구 청년이 해운대 부산에 있는 클럽을 다녀와서 부산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청년이 클럽에 갈 때까지 클럽에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마스크는 꼈기 때문에 확진자가 있더라도 추가적인 감염이 안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이태원에서는 이렇게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전파가 되느냐? 마스크를 그 사람이 안 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이 마스크를 끼고 안 끼고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 의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초창기에 우리 2월 18일 날 확진자가 첫 발생하고 2월 19일 날 우리 응급실 4개, 5개 중에 4개가 폐쇄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그 이후에 지금 모든 병원들이 진료를 정상적으로 보지만은 서로 마스크를 끼고 진료를 볼 경우에는 설사 확진자가 나타나더라도 전파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마스크는 생명이다. 그리고 방역의 마지막 보루다. 우리가 다른 거는 좀 흐트러지더라도 마스크 끼기만큼은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이 평가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대구시는 방역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우리 시민들에게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흥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명을 내리셨는데 그럼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랄까 이런 거는 지금 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시도도 거기에 대해서 지원책을 고민을 하고 있는 시도는 없습니다. 하여튼 가슴이 뭐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건 있지만은 지금 그 클럽 같은 것을 영업을 지금 허용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접근을 해야 될 그분들도 거라고. 뭐 시민이고 상인이고 이런데 이거에 대한 요까지만 더 진도 나가면 요 가격 좀 다른데 더 진도 요까지만 합시다. 요까지만. 그러니까 노래 주점은 안 되고 영업을 집합 금지 명령에 해당되고 노래 연습장은 되고 해당 안 되고 이런 게 방송의 문제. 아니 해관이나 노래 주점 같은 경우는 불특정 다수가 섞이는 것 아닙니까? 근데 노래방 같은 경우에 불특정 다수가 모르는 사람하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면 지금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단란주점이 이 업태를 불법으로 하지 않으면 단란주점은 가족들끼리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지금 업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하고 하면서 물론 클럽이나 이런 유흥 시설에 대해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집합 금지 명령을 이행하는지를 철저히 단속할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허용된 형태로 감염의 집단 감염 위험이 적다고 판단될 만큼 하는 거라도 업태를 바꾸어서 하는 거는 감염법 예방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는 부분들은 경찰하고 해서 좀 철저하게 이번에 점검하고 단속하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뭐 일반 음식점이나 단론주점이라고 해서 방역의 사각지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같은 경우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그리고 허가된 업태를 유지하는 한은 집단 감염의 발생의 우려가 낮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를 대상으로는 지금 하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 방역 당국 그리고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서 지금 어디까지는 집합 금지 명령을 하고 어디까지는 제한을 하고 어디까지는 예방수칙의 준수 부분들만 점검하고 이렇게 나누어져서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꾸